초등교사로 근무한 지 3년째 되던 해,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그 친구가 세 번째 임용시험에 낙방하고 나서의 일이다. 내 기억에 그 친구는 나보다 교사로서 더 적합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학점도 나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어찌저찌 해서 시험을 본 첫 해에 합격을 했고 교사가 되었다. 그런 나는 교사로서 첫 해에 찾아온 우울감으로 몇 년을 시달렸고 계속해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불평만 쏟아놓기 일쑤였다. 그때의 나는 교직에 대한 열망은커녕 작은 흥미조차 찾지 못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 나보다 훨씬 유능한 자질을 가진 예비교사가 저리 떡하니 존재하는데 나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이 임용시험에 합격한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친했던 대학 친구의 자살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 그리고 좋은 교사의 핵심적인 소양에 대한 질문을 이끌었다. 교육학을 공부하던 대학 시절은 대단히 썩 훌륭하진 않았지만 유쾌하긴 했다. 다행히도 대학교 1학년 때 한 교수님이 이끄시는 수학교육학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장비들을 만지는 방송국 활동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수학과 멀티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교육이라는 활동 그 자체에 대한 흥미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시험을 통과하고 교사가 되고 그냥 주어진 대로 교사라는 직업을 들고 살아왔다. 친구의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나에게는 한낱 흥미롭지 않은 직업에 불과한 교직이 누군가에게는 열정을 담을 수 있는,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열망하는 직업이었다는 것이 말이다. 그리고 이 죄스러움은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한민국 교원 임용시험 구조가 충분히 능력 있는 교사들의 직업 진출을 막는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것임을 깨닫게 했다. 교육자로서 교원 선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단은 초등 수학 교육이라는 전공을 먼저 이해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학부 과정 때 멘토가 되어주셨던 교수님께서 흔쾌히 지도 교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 당시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리핑마의 연구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리핑마는 미국 교사와 중국 교사의 수학 지식을 비교하였고, 이런 지식에 대한 연구는 대한민국 교원 선발 과정에 개입되는 교사의 지식에 대한 내 기존의 관심사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교수님들과 동료들 덕분에 대학원에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학 교육에 대한 나의 이해 역시 거듭 확장되었다. 교사들의 지식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자로서의 나의 시각은 수학교육 측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한 다른 초점과 접근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근무하던 지역의 경우 시골 학교 학생들과 도시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차이가 큰 관심사였다. 뿐더러 교사들 역시 수학교육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느끼게 되니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의 근무 지역은 정말 교육적으로 소외된 곳이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 수학 교육을 위한 교사 연구 모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교사들이 수학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보니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기도 했다. 그래서 2014년 겨울 이런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보고자 나를 포함하여 4명의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창의수학연구회라는 연구 조직을 수립했다. 달랑 4명의 교사로 꾸려진 모임이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바로 투입하여 써먹을 만한 수학교육의 주제들을 열심히 준비하여 무료로 현장에 배포했다. 가령 전미수학교사협의회에서 발간한 Teaching Children Mathematics라는 저널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이 주제에 대한 강독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놀이수학 자료를 개발하여 책으로 발간하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교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초등교사를 위한 교구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했다. 그 모든 것은 무료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배운 수학교육에 대한 참신한 내용들,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새로운 수학과 교수법과 자료들을 무료로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매 월마다 개최하였으며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수학교육 교수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단 4명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연구 모임은 몇 해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유망한 초등수학교육 연구회 중 하나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회원수는 어느새 100명을 넘기게 되었다. 그렇게 2017년에 나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컨테스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듀이의 말에 의하면 교육은 사회 진보와 재구성의 기틀이 된다. 사실상 이 연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수학 교육에 대한 문화가 자연스레 내 지역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생님들이 선진 수학 교육 문화를 체험하고 그들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발전시켜 자신의 작은 교실로 돌아가 그들의 학생들에게 이 좋은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 말이다. 교사가 교사를 가르친다는 모델은 결국 사회 진보와 재구성을 목표로 설계된 것이었고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델이 성공하리라 확신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5해 동안 100개가 넘는 강의를 했고 12개의 수학교육 행사를 우리의 손으로 실현시켰다. 더불어 우리가 개발한 많은 놀이수학 자료들을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함으로써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수학을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유리되어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선생님들에게도 양질의 보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결실로 해마다 6월에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수학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존의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던 형태의 창의수학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 교사들의 수학교육 연구활동과 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던 경험들은 교육자로서 나의 안목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주었다. 또 EBS라는 비영리 교육 방송국에서는 나의 수학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배포하며 수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배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경험과 기회들은 결국 모두가 공평하게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수학을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저변을 만들겠다는 나의 의지를 다져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 역시 수학교육 연구자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세상은 참 불공정하다. 이 불공정함에 일조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인종, 민족, 재산, 성별, 생활 수준, 지역. 이 외에도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세상은 분명히 발전하는데 불공정함은 해소되기는커녕 계속 심화되고 있다. 시골이라는 입지 조건 때문에 불공평함에 자연스레 순응하고 고통받았던 나의 근무 여건은 사회 정의를 위한 교육에 대한 나의 인식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보스턴 컬리지의 사회 정의에 대한 목표와 공명하여 보스턴 컬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불공정함에 대한 기준과 그 구성 요소에 대한 판단들은 서로 다르지만 나는 교사 교육에서 비롯된 불공정함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사회적 정의와 교사 교육의 대가이신 메릴린 커크런 스미스 교수님으로부터 아직은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나의 식견에 통찰을 얻고 싶다. 또 역시 릴리 알버트 교수님의 도심 낙후 지역 교사들을 멘토링하여 더 나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연구에 아직은 미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잘 알진 못하지만 참가해보고 싶다. 한국에서는 전체 교육 시스템이 구성주의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거스키는 교육 현장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역설했다. 심지어 내가 경험한 학급 현장에서도 학생들은 담화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도 했고 때때로는 잠재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들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비고츠키의 아이디어에 대해 더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얻기 위하여 세계적인 비고츠키 전문 수학교육 연구자인 릴리 알버트 교수님과 함께 연구해보고 싶다. 끝으로 나는 수학교육에 멀티미디어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곤 했다. 알버트에 의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할수록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도 변하기 마련이다.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학생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관찰은 과거의 단순한 관찰로부터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업을 녹화하거나 전사하는 등의 일이 잦아지고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전문가인 존 월고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보고 싶다. 친구의 자살 소식을 듣기 전까지 나는 교사로서의 소명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친구의 자살은 나를 우울증에서 꺼내주었으며 교사라는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많은 것들을 시도했고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 이러한 성공들이 나의 지역에 작은 변화들을 불러일으켰고 나 역시 그것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난 아직도 수학교육의 교수학습을 변화시키고 아마도 먼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교사 선발시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보스턴 컬리지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원대한 꿈에 분명히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